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어제부터는 파이 커뮤니티에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우 해외에서 이 유예기간이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유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저도 여러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유예기간 연장이 매우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소식이 사실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많은 유저들이 이 연장 이슈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대부분 분노로 이게 표출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 실제 타이머가 연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 코어팀의 공식 공지도 역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이 분노가 느껴질 수 있는 이 업데이트지만 이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파단에 업데이트된 코어팀의 짧은 글을 읽어보면요, KYC 및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의 마감일이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고, 파이오니어들에게 파일을 안전하게 보호할 추가적인 시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연장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일정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므로 오픈 네트워크가 유예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즉 유예기간이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지만 이것이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일 뿐, 오픈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예기간 이전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다. 즉 작년에 공지를 했던 오픈 네트워크 전환 기간은 아직 2025년 1분기가 되는 것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로 가서요, 코어팀의 긴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마감일이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라는 타이틀의 글이고요.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포용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유예기간 마감일을 2025년 1월 31일에서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합니다. 이번 변경은 파이오니어들이 KYC 인증 및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하며 더 많은 회원들이 자신들의 파일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의할 점은 유예기간이 오픈 네트워크 일정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 네트워크는 유예기간 종료 전에 또는 후에 출시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의 규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요,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유예기간을 연장했나요? 라는 질문을 달아놓았고, 그 답변으로는 지난번에 유예기간 연장의 이유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포용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능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KYC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마감일을 놓친 이후로 파이가 몰수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로는 특정 사례에 대한 추가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특정 사례에 해당되는 파이오니어들이 KYC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하며 한 번에 하나씩 타이머를 수정하는데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픈 네트워크 준비를 위해서인데요.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면 오픈 네트워크 출시에 앞서서 전체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검증된 참여자들이 메인넷에 존재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보장하고 오픈 네트워크에 더 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또 한 번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일부 파이오니어들이 이번 연장이 파이 네트워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연장이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연장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 계획에 지연을 주지 않으며 오픈 네트워크는 2025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과 오픈 네트워크 일정은 독립적입니다 라는 답변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새로운 유예기간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으로는 2025년 2월 28일 마감일을 놓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직전 6개월 동안 채굴된 파이만 유지가 되고 그 이전의 잔액은 모두 몰수가 됩니다. 여러 번의 연장이 있었으므로 전체 파이 잔액을 확보하려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을 보면 유예기간에 추가로 얼마나 시간이 연장이 되었나요? 라고 하고 있고, 답변은 유예기간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2개월이 추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백스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파이오니어들이 KYC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6개월 기간으로 설정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2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공지 좀 하단을 보시면요, 또 장문으로 해서 체크리스트 완성하는 방법과 여러가지 추가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파일을 현재까지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블로그에서 이 글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공지의 핵심은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이 2월 28일로 한 달 더 연장이 되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 네트워크의 전환 시점은 이 연장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여전히 2025년 1분기 안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연장 이슈가 상당히 커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코어팀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어팀에서 최소한 매주 한 번이라도 또는 2주에 한 번이라도 코어팀이 이 내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커뮤니티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러한 불만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에서는 적어도 코어팀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는 내부에서 이런 문제에서 고착이 되었구나, 이런 부분이 고충이 있구나,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플랜 B는 이런 방식이 되겠구나 등등 심리적으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것이 유예기간이 연기가 되든 다른 계획이 수립이 되든 커뮤니티는 신뢰를 잃지 않고 지속해서 이 코어팀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발표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커뮤니티는 코어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연기만 발표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부재가 커뮤니티의 불만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제의 경우는 제가 이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 댓글란을 한번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고요. 물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코어팀을 비난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고, 심지어 저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실망과 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영상에서 정보 공유 이 부분은 잠시 멈추겠고요. 이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직도 이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프로젝트 정말 아직까지 믿을만 한가, 그거 스캠 아니냐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 거니 저도 솔직한 답변을 드리자면 여전히 저는 파이 프로젝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소통 부족과 이 느린 개발 속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의 장점은 코어팀이 초반에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단점은 개발 속도가 느리고 소통 방식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소통 방식이 부족해지면 내부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유저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 경우에도 제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내부적인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확인을 할 수 없었다면 저도 이미 이 프로젝트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코어팀이 여전히 열심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에 대한 신뢰는 제 개인적으로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 2025년 1분기에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작년 3분기, 4분기 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커뮤니티가 조금 취해 있는 상태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픈 네트워크가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저는 커뮤니티 방에서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고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 말과 2025년의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될 가능성은 5대5 또는 3대7, 2대8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5대5로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2025년에 전환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답변을 항상 드려왔고요.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코어팀이 발표했던 입장을 충실히 해석을 해보고
개발 앱들의 타임라인을 보았을 때 2024년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그만큼 저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분위기보다는 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려왔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픈 네트워크 전환 1분기 확신을 얘기하기에 부담스러운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반대로 조금 더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1분기 오픈 네트워크 전환은 정말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 확률로 굳이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90% 이상 가능한 확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자료를 쫓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모든 방향성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올해 1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저는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좀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하자면 유예 기간을 조금씩 연장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메꾸겠다라는 것과는 별개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보자면 그러면 앞으로 이 파이 생태계에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까?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를 바라보는 심리가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요, 비트코인의 역사성이나 펀더멘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순히 투자한 자금 대비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건 내재 가치가 없다며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로 떠나기도 하고 또 누구의 탓을 돌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믿어온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펀더멘탈을 이해를 하고 있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지지선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파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거래소의 가격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미 파이는 개발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그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간 선호도가 높은 분들은요, 파이가 잠시 삐끗하거나 연기가 되면 즉시 회의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래서 파이는 스캠이다, 이래서 나는 파이를 믿지 않았다 부터 얘기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전부터 파이의 내부적인 움직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리해왔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가 미래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비슷해질 겁니다. 파이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빠르게 이탈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이를 오랫동안 믿고 그 미래에 큰 가치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홀딩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업데이트 이슈, 물론 유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조금 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파이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소통 방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전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코어팀의 이번 연기 업데이트가 스캠으로 치부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내가 찾아본 파이의 정보가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만 집착을 한 부분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너무 이 시간 선호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가 나왔을 때 크게 분노를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실망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스로 어제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이런 상황이 오면 항상 이렇게 먼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미리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시그널을 던져주는 쪽인데요. 항상 이런 경우 먼저 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비난이란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이젠 저도 상당한 내공이 되어서 웬만해서는 끄떡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론에 너무 휩싸이지 않고 제가 할 말을 하는 그런 파이 채널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